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익숙하면서도 차가운 서울의 공기가 림하은의 뺨을 스쳤다. 파리의 자유로운 예술가 거리에서 불어오던 라벤더 향기 대신 아스팔트와 매연이 뒤섞인 낯선 냄새가 그녀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무심코 트렌치 코트에 옷깃을 여몄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그녀는 몽마르트 언덕에서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비서로부터 걸려온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김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하은은 그 침묵 속에서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꼈다.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파리에 두고 온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그림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현대적인 빌라가 아니었다. 대신 높고 육중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한옥 할아버지인 림 회장의 거처였다. 청스 두른이 두른 빈년 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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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년 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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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잘 가꾸어진 정원의 소나무들이 마치 감시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곳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숨막히는 질서가 하은의 자유로운 영혼을 옥죄어 왔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원목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하은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림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식사에만 집중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마침내 림 회장이 냅킨으로 입을 닫고 입을 열었을 때 하은은 올 것이 왔다고 직감했다. 하은아, 파리 생활은 즐거웠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따스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의 시작에 가까웠다. 하은은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축이며 겨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잘 지냈어요. 그녀의 대답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곳이 제 세상이었어요 라는 외침이었다. 림 회장은 잠시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을 하찮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 생활도 끝이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대한건설이 어렵다. 수년간 공들인 해외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하은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버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새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아버님, 그래도 하은이는 아직 어린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림 회장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 힘없이 사라졌다. 그는 새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JS그룹과의 합병을 성사시키는 것. 그리고 그 합병의 조건으로 내가 JS그룹의 권지혁 대표와 결혼해야 한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하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남자와 그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파리의 햇살생 강의 반짝임, 작업실의 물감 냄새가 순식간에 아득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정신을 차린 하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략 결혼이라니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회사를 살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반항했다. 하지만 림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철옹성 같았다. 내 인생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이 가문과 대한건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네가 파리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이제 네가 가문을 위해 희생할 차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자 차가운 선고였다. 하은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하은이는 아직, 그러나 그의 말은 조용히 해라는 림 회장의 불호령에 막혀버렸다. 림 회장은 다시 하은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권지혁 대표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신랑감이다. 젊고 능력 있고 JS 그룹을 이끌고 있지. 너에게는 과분한 자리다. 더 이상 헛된 꿈은 꾸지 마라. 꿈이 아니에요. 그건 제 삶 자체라고요. 하은은 눈물을 삼키며 외쳤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자유로운 미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거대한 벽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은은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감옥의 뜰처럼 보였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 친구들과의 작별 파티에서 나눴던 농담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곧 다시 보자는 약속은 이제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붓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그녀의 미래는 더 이상 하얀 캔버스 위에 펼쳐질 자유로운 그림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회색빛의 계약서일 뿐이었다. 하은은 생각했다. 권지혁. 그 이름 모를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그저 그가 자신만큼이나 이 결혼을 원하지 않기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다. 하은은 할아버지의 한옥에 감금되다시피 지내며 저항의 모든 수단을 상실했다. 그녀의 스마트폰은 압수되었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차단되었다. 마치 섬세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그녀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현실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된 상견례 날이 밝았을 때 하은은 인형처럼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의 손에 맡겨졌다.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싼 실크 드레스가 입혀졌고 얼굴에는 완벽한 화장이 씌워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JS 그룹 본사로 향하는 내내 하은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JS 그룹의 빌딩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탑처럼 보였다. 그 차갑고 위압적인 모습은 앞으로 그녀가 마주해야 할 남자의 권력과 성격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았다. 적어도 그 남자 앞에서 비굴하게 무너지지는 않으리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거래이며 자신은 희생양이 아니라 거래의 한쪽 당사자라고.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냉랭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어떤 아름다움도 하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이미 그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권지혁 대표 측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즈니스적인 미소와 팽팽한 긴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가 지정해준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다크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절제된 힘과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처럼 보였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춰섰다. 날카로운 콧날, 단단히 담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동자. 그 얼굴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파리의 작은 재즈 클럽, 독한 위스키, 그리고 충동적으로 시작되었던 하룻밤의 일탈. 그녀는 그의 이름도 직업도 몰랐다. 그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질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지금 JS 그룹의 대표이자 그녀의 약혼자가 될 권지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하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의 놀란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권지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썹이 아주 잠시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불꽃을 하은은 보았다. 그 역시 그녀를 알아본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냉정함은 하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회의는 지혁이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시작되었다. 그의 변호사가 미리 준비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것은 권지혁 대표님과 리마은 양의 혼전 계약서입니다. 양가의 합의하에 작성되었으며 결혼 생활 동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지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계약서의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명료했다. 첫째, 본 계약 결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양사의 합병 및 경영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상호 합의하에 종료할 수 있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며 정기적인 언론 노출 및 사교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셋째, 결혼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간섭을 금한다. 넷째,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없으며 대한건설에 대한 JS 그룹의 지원금 일부를 위자료로 가름한다. 마지막 조항은 비밀 유지 의무였다. 이 결혼의 본질에 대해 외부에 발설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조항이 그녀를 올가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사랑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합이 아니라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그녀의 인생 인연이 단 몇 장의 종이로 규정되고 있었다. 분노와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제야 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리마은 씨. 감정적인 접근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리마은 씨라는 호칭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파리에서의 밤을, 그녀와의 인연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듯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타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림 회장이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하며 하은에게 눈치를 주었다. 하은아,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하은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오직 지혁만을 보고 있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어떤 다른 반응을 기대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이다. 파리에서의 하룻밤은 그저
그의 수많은 유의 중 하나였을 뿐 그녀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한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사생활 존중 조항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하고 싶군요. 불필요한 간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죠? 예를 들어 제가 결혼 생활 중에도 파리에서처럼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은 허용됩니까?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역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대외적으로 부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활동은 보장됩니다. 단 모든 외부 활동은 사전에 나와 협의해야 할 겁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비즈니스적이었지만 하은은 아주 작은 승리를 거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계약 속에서 아주 작은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가 내민 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똑똑히 적어 내려갔다. 림, 하, 은,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의 과거와 미래가 그 잉크 속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계약서를 지역 쪽으로 밀었다. 이제 그가 서명할 차례였다. 지역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의 서명은 힘있고 간결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계약은 성립되었고 그녀는 공식적으로 권지역의 약혼녀가 되었다. 림 회장과 하은의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변호사들은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그는 하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림 회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멀고 차갑게 느껴졌다. 하은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이제는 자신의 운명이 되어버린 차가운 계약서를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약혼식은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하얀 장미와 작약으로 장식된 테이블은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림하은은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채 서 있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지만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했다. 권지혁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시작입니다, 림하은 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처럼 웃으세요. 당신의 연기력이 우리 두 가문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그는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연출가였고 하은은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주연 배우였다. 지역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고 그 차가운 손길에 하은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두 사람은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하은은 지역의 리드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연습했던 대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의 축하 인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투명한 유리벽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진짜 림하은은 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울고 있었다. 지역은 완벽한 연기자였다. 그는 하은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제 약혼녀 림하은입니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한 재원이죠.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행동에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하은만이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철저한 계획 속에 놓인 가장 중요한 말일 뿐이었다. 축하 인파 속을 헤쳐나가던 그때 연회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연회장 입구에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이 들어서고 있었다.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교활해 보였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옆에 선 지역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양 회장님이시군. 지역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양 회장은 바로 JS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태강물산의 총수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젊은 여성은 그의 외동딸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양미래였다. 그녀는 하은을 향해 노골적으로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양 회장과 양미래는 곧장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권 대표 축하하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었다가 이제야 소개하는 건가? 양 회장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물건 값을 매기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불쾌감에 하은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지역이 하은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귀한 분일수록 아껴두어야 하는 법이지요.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았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축하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탐색하는 치열한 수싸움이었다. 그때 양미래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하은을 향해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리마은 씨라고 했나요? 파리에서 그림 좀 그렸다고 들었는데 지역 씨 취향이 이렇게 소박해졌을 줄은 몰랐네요. 예술가의 순수함이라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녀의 말은 하은의 배경과 재능을 은근히 깎아내리며 자신이야말로 권지역의 옆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욕적인 말에 무어라 대꾸하려던 찰나 지역이 한 발 앞서 나섰다.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양미래를 바라보았다. 미래 씨는 모르는 모양이군.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일수록 하은 씨의 순수함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지.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의 말은 양미래의 천박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하은을 자신의 소유물로서 확고히 보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양미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다. 양 회장은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한 듯 껄껄 웃으며 지역의 어깨를 두드렸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역시 뜨거워 보기 좋군. 하지만 권 대표 너무 소중한 것은 쉽게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잘 지켜야 할 거야.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지자 하은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의 짧은 만남은 마치 전쟁 같았다. 지역은 하은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발코니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다. 괜찮습니까? 지역이 처음으로 연기가 아닌 진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걱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다. 방금 그건 뭐였죠?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고 왜 저에게 그런 식으로.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히 두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금 전의 대화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음을 암시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지역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발코니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양 회장은 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문과 악연으로 얽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JS 그룹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리고 우리 결혼은 대한건설과의 합병을 통해 JS 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양 회장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일이겠지. 그의 설명은 하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그녀는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양미래의 질투와 양 회장의 협박은 모두 그녀를 흔들어 이 판을 깨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였군요. 저를 공격해서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거군요. 하은의 목소리가 힘없이 흘러나왔다. 지역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리마은 씨.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미술학도가 아니라 JS 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까.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에 대한 경고이자 그녀에게 새로운 역할을 강요하는 명령이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오기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연극의 무력한 희생자로만 남고 싶지 않았다. 이왕 이 진흙탕에 발을 담갔다면 적어도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 했다. 그녀는 지역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싸워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역의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일단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서 방금 전보다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의 결속이 강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당신의 임무입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 하은은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화려한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연극의 이막이 시작될 참이었다. 약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하은은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권지역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모던하고 미니멀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차갑고 정제되어 있어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집은 권지역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하은의 짐이라고는 파리에서 가져온 몇 개의 옷상자와 그림 도구들이 담긴 낡은 트렁크가 전부였다. 그녀의 존재는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아주 작은 점처럼 느껴졌다. 이사 첫날 지역은 그녀에게 집안 곳곳을 안내해 주었다. 그의 설명은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사무적이었다. 여기는 제 서재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방은 복도 끝에 있는 게스트룸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세요. 그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집에서 그들은 부부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 묶인 두 명의 동거인일 뿐이었다. 하은의 방은 넓고 쾌적했지만 마치 고급 호텔 방처럼 개성이 없었다. 그녀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트렁크를 열자 익숙한 유화 물감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그 냄새는 이 낯선 공간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져온 캔버스 이제를 창가에 세웠다. 텅 빈 하얀 캔버스는 마치 방향을 잃은 그녀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붓을 들었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섬처럼 존재했다. 아침 식사는 항상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고
지역은 신문을 읽거나 태블릿으로 업무 보고를 확인했다. 하은은 그저 소리 없이 음식을 넘길 뿐이었다. 저녁에는 지역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마주치더라도 가벼운 목례나 형식적인 인사말이 전부였다. 그들의 유일한 대화는 외부 행사나 언론 인터뷰 일정을 조율할 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은은 거실에서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역의 옆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일에 집중할 때의 날카로운 턱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그가 풍기는 차가운 고독감. 그림에 몰두하던 그녀는 그가 서재에서 나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뭘 그리고 있습니까? 낮은 목소리의 하은은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스케치북을 덮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치 비밀스러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지역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졌다. 하은은 어릴 적부터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에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쾅 하는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하은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더듬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한 채 걸어오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고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괜찮습니까? 그가 하은의 방문 앞에서 멈춰서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난히 낮고 부드럽게 들렸다. 하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잠겨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심하게 떨고 있는 것을 본 지역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을 겁니다. 곧 비상전력이 들어올 거예요. 그의 손은 따뜻했다. 늘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하은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지역은 그녀를 부축해 거실 소파로 데리고 갔다. 그는 주방에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와 그녀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소파 양끝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번갯불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어릴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했어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먼저 침묵을 깼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이 남자에게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짙은 어둠과 그의 예기치 않은 다정함이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지역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어둠이 무섭습니다. 그의 고백에 하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늘 완벽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그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온통 어두워지는 것 같았죠. 그 이후로 불을 끄고는 잠을 잘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공유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두 영혼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비상전력이 들어와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을 때 두 사람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 식사 때
지역은 신문 대신 하은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하은은 더 이상 그와의 식사를 불편해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역은 하은의 방 앞에 작은 온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림 그리는데 빛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라면 방해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 안에는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하은은 그 온실에서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림을 완성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 풍경이었지만 저 멀리 수평선 위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한 그녀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림이었다. 그림을 완성한 날 태강물산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양 회장의 측근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하은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지역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의 차가움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가 지켜야 할 사람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아주 작은 신뢰의 씨앗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급부상했다. 제주도에 건설될 예정인 최고급 리조트 개발 사업으로 JS그룹과 해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가족 중심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사업 파트너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신뢰의 중요한 척도로 여겼다. 따라서 권지혁은 약혼 여인 하은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여 완벽하게 행복한 예비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지혁은 서재에서 하은에게 이번 출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JS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휴가를 즐기러 온 연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비즈니스적이었지만 하은은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었다. 이번 연기는 그에게도 상당한 부담인 듯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전되었던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더 이상 서로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워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제주도에서의 연인 연기는 그 미묘한 관계를 시험대에 올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바람과 짙은 풀내음이 하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투자자들이 보낸 차를 타고 리조트 부지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검은 해안선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지역은 업무 보고서를 보는 척했지만 하은은 그가 창밖 풍경을 힐끔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에게도 이런 여유가 필요했는지 모른다. 그들이 묵을 곳은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독채 풀빌라였다. 투자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역과 하은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지역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은의 의자를 빼주고 음식을 챙겨주는 등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하은 역시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대어 웃으며 파리에서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하은은 순간 이것이 정말 연기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지역이 하은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온기가 그녀의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흔쾌히 서명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빌라로 돌아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참 간졌요. 성공적인 연기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연기가 끝난 후의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하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빌라 앞 해변으로 향했다. 밤바다는 고요했다. 하얀 달빛이 부서지는 파도 위로 은가루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모래사장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와서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파도 소리만 들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역이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림하은 씨.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부드러웠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제 계약 조건에 포함된 일인걸요. 그녀는 애써 현실을 상기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양 회장과의 싸움은 그렇게 중요한가요? 모든 것을 걸 만큼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늘 궁금했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그 거대한 복수심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역은 먼 바다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 위로 깊은 슬픔과 분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니까요.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하은은 숨을 죽였다. 언론에는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양 회장의 계략에 빠져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도 그 뒤를 따랐고요. 모든 것이 양 회장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에 사무치는 고통과 증오가 담겨 있었다. 하은은 이제야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냉정함,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리고 오직 JS 그룹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이유를 그는 복수를 위해 살아온 것이었다. 그의 삶은 거대한 전쟁이었고 그는 단 한순간도 갑옷을 벗을 수 없는 외로운 전사였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거대한 상처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지역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밤바다처럼 깊고 슬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오직 두 사람의 눈빛만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계약도 복수도 가문의 미래도 모두 잊었다. 지역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은은 피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그것은 계약에 의한 키스가 아니었다. 연기도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실한 입맞춤이었다. 지역의 키스는 서툴렀지만 진실했다. 하은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짠 눈물맛과 그의 슬픔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달빛 아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많은 말이 오갈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이 하룻밤의 진실이 앞으로 그들의 거짓된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제주도의 밤바다는
그들의 계약 결혼에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의 씨앗을 뿌려놓고 말았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어색한 침묵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해변에서의 키스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의 갑과 을로 서로를 대할 수 없었다. 서로를 마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달빛과 파도 소리, 그리고 서로의 입술에 닿았던 온기가 되살아나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들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역은 처음으로 하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그의 성역이자 누구의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하은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거대한 책상 앞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제주도에서의 부드러움과 함께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에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한 듯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돌입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가리켰다. 그것들은 태강물산과 양 회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자료들이었다. 내부 조력자 덕분에 양 회장이 수년간 저질러온 주가 조작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많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하은은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그가 스스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탐욕을 자극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지역은 서재 벽에 걸린 거대한 도시 계획도를 가리켰다. 이것은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부지 개발 계획입니다. 양 회장이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여온 사업이죠. 저는 이 사업권을 미끼로 그에게 접근할 겁니다. 어떻게요? 하은이 물었다. 그가 당신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지역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죠.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리마은 씨. 이번 계획의 성패는 당신의 연기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의 의심을 무너뜨리고 그가 이 미끼를 물게 만들 유일한 사람입니다.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지역은 일부러 회사 자금이 어려운 것처럼 소문을 내고 상암동 부지 개발을 위해 태강물산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양 회장에게 공동 투자를 제안할 것이었다. 양 회장은 당연히 의심하겠지만 바로 그 의심의 틈을 하은이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하여 양미래에게 접근한 뒤 지역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으며 그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힘들어한다는 불평을 늘어놓는 역할을 맡았다. 며칠 뒤 한자선 미술경매 행사장에서 하은은 양미래와 마주쳤다. 그녀는 불안하고 불만 가득한 약혼녀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지역 씨는 일밖에 몰라요. 요즘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말도 걸기 힘들다니까요. 파리에서의 자유롭던 생활이 그리워요. 그녀의 순진한 푸념에 양미래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하은을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예술가 나부랭이로 취급하며 그녀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한 방은 하은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그녀는 불사조가 재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담은 그림을 그려 지역과의 화해 선물인 척 양 회장에게 보냈다. 그림과 함께 보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가문의 화합과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며. 이 순진한 선물은 양 회장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권지혁이 정말로 위기에 몰렸으며 이 어린 약혼녀는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JS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 모든 언론의 카메라와 재계 인사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양 회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공동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사실상 JS그룹의 경영권 일부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지역의 맞은편에 앉았다. 하은은 주주 자격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지역은 침착하게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했고 양측 변호사들이 계약서의 최종 조항들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양 회장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마침내 서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양 회장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쓰려는 바로 그 순간 지역이 나지막이 그를 불렀다. 회장님, 서명하시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과거의 빚이 하나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양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역을 쳐다보았다. 지역이 손가락을 튕기자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JS그룹의 로고 대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것은 양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그의 최측근이었다.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양 회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주가 조작 횡령, 그리고 권지혁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적인 계략까지.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양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지역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외면했다. 스크린에는 연이어 양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녹음 파일과 그의 서명이 담긴 이면 계약서들이 떴다. 그것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양 회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양태강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양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지역은 텅 빈 회의장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적이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이 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허무함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때 하은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지역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았다. 그는 하은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고 그녀는 그의 등을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그림은 완성되었고 길었던 전쟁은 막을 내렸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양 회장의 몰락 이후 며칠 동안 세상은 떠들썩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JS그룹의 승리와 태강물산의 붕괴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이 났고 권지혁의 복수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대한건설은 JS그룹과의 안정적인 파트너십 덕분에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 이제 완벽하게 충족되었다. 펜트하우스 안에는 낯선 정적이 흘렀다.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가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허탈함과 어색함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공동의 적을 가진 동지가 아니었고 위장 연기를 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단 한 장의 계약서뿐이었다. 이제 그 계약을 이행할 즉 이별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은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파리에서 가져왔던 낡은 트렁크를 다시 열었다. 옷가지를 개어 넣고 그림 도구들을 정리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가라앉았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은 납득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새 이 차가운 공간과 더 차갑게만 보였던 남자에게 깊이 정이 들어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지혁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의 운명을 묶었던 바로 그 혼전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단단히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굳은 어깨가 그의 내면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하은이 다가와 맞은편에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약속했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대한건설은 안정되었고 내 복수도 끝났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건이 이행되었으니 이제 이 계약을 파기해야겠지요. 그는 계약서와 함께 이혼 합의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종이가 테이블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들렸다. 하은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합의 이혼서. 그 세 글자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파리의 재즈클럽 냉랭했던 첫 상견례 화려했지만 거짓으로 가득했던 약혼식.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폭풍우 치던 밤과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나눴던 진실한 입맞춤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계약을 끝내는 것이 그를 위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의 복수는 끝났고 그는 이제 그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삶에 불필요한 존재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 지혁의 목소리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하은이 고개를 들자 그의 눈동자가 절실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끝내야만 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도 같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쥐고 있는 펜을 조심스럽게 빼앗았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복수를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였죠.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 메마른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 그는 하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언제나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당신을 통해 처음으로 웃는 법을 배웠고 당신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내 상처를 치유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키스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느껴본 진심이었습니다. 하은 씨.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계약서는 찢어버립시다. 그리고 나와 새로 시작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거짓도 없는 진짜 시작을. 나 권지혁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하은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진심이, 그녀가 감히 꿈꿀 수조차 없었던 미래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이미 예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심장 박동이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의 언어가 되어주고 있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서울의 새벽을 맞이했다. 어두운 하늘 저편에서부터 서서히 황금빛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지역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랑의 하은아. 하은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시작은 거짓과 계약으로 얼룩졌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실한 사랑을 피워냈다. 그녀의 방에 놓여 있던 텅 빈 캔버스는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다. 이제 그 위에는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눈부신 미래가 펼쳐질 것이었다. 서울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